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 시작할 뻔한 김나연입니다. 네, 저는 재차 근무 2주차 김재석입니다. 제 차가 뭡니까? 네, 차에서? 네,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공원에 파란색 차가 서 있고 네. 사람이 나오지 않고 막 꿈쩍거리고 있으면은 아마 저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김지석 선생님이 포함된 화상회의였는데 김 선생님이 차에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시니까 우리가 김지석 선생님 요즘 대리운전 하시나 봐 막 이렇게 평소에 얼마 없어 보였으면 아니면 생활력이 있어 보였으면 아무튼 네, 저는 코로나19 공포에 한 5분 정도 빠졌던 차임탁입니다. 뭐 어떻게 빠졌어요? 아니 약간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춥고 그래가지고 설마 원래 이제 오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주 증상 아닌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 동선 진짜 슈퍼마켓 가고 집이고 막 이런데 너무 보잘것도 없고 내 동선이 공개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우리 사무소가 나 때문에 이제 문 닫나 막 고민해서 집 온도를 봤더니 막 19도 이래가지고 바로 양 마시고 난방 키니까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봄철이지만 아직도 추우니까 따뜻하게 잘 해서 이게 면역력 잘 지켜주시고 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광고 짧게 듣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재밌는 소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선생님 이번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일단 보조금이 발표되고 소진되는 시기라서 통계 한번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3월 17일 기준으로 접수 대수는 1,600대에서 12,4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접수 비율이 29.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한 30% 빠진 거죠. 그다음에 출고 대수, 차를 이제 받아가서 보조금을 정말 수령해 간 사람의 비율은 지금 10%까지 올라갔다. 지난주에 2,800대였는데 이번 주에 4,300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속 보조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접수된 것도 보면은 이제 출고가 예정됐을 때 접수를 하거든요. 보조금 접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4% 정도 빠져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17주 정도면은 전기차 보조금이 다 소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행동에 옮기셔서 차를 주문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접수는 그래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출고에는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접수 대수가 더 많긴 해요. 늘어나는 게. 근데 출고도 지금 1,500대 정도면은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지만 하실 거면 빨리 줄을 서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전기차 생산에도 당연히 코로나19가 좀 영향 미치겠죠? 영향 미치겠죠. 네, 아무래도 동유럽 쪽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좀 난리가 아닙니다. 또 재밌는 소식 없나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건 약간 지난 소식인데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빠뜨려가지고 현대가 이제 프로페시라고 예언이란 뜻인데 벌써부터 이제 탈모약 프로페시아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차 내놓는다 하면서 이제 검은색 스포츠 컨셉카를 내놓은 게 있어요. 두 번째 전기차 콘셉트카였죠. 이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은 이제 포르쉐 닮았다는 의견도 많고 모델 3 베낀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공기 저항을 줄이다 보면은 좀 비슷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멋지게 생겼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한다고 하고, 문제는 아직 차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멋진 건 알겠고, 근데 빨리 좀 내놓으면 좋겠다. 다만 아무튼 좀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멋진 전기차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여준 차라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모양의 차구나 한번. 현대 좀 프로포시. 프로페시. 예. 예. 그냥 뭐 한글 바로 프로포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뭐 한글 발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만 해놔가지고. 진짜요? 예. 이제 또 다른 소식은 이제 테슬라 모델 Y라는 게 있어요. Y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델 3라는 약간 그 중가형 세단의 네. 크로스오버 SUV 형태로 트렁크 더 키우고 올해는 안 팔지만 내년부터는 맨 뒤에 3열 시트까지 넣어가지고 7명 탈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요즘 북미 시장이 특히 그렇고 국내도 좀 그렇지만은 자꾸 이제 SUV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단은 좀 인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핫한 그 시장의 제품으로 이제 전기차가 나왔다는 게 이제 사실 별로 화제는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와서 나 이거 좀 히트 많이 칠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막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저기 그 뭐야 X 시리즈의 좀 작은 버전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SUV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그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SUV임에도 불구하고 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꾸 전기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전기차라서 근데 이게 코나가 120 mpg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식 연비 표시법인데 네. 저기 테슬라 모델 Y가 121. 어.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코나가 되게 연비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코나도 연비 굉장히 좋죠. 코나 좋은 차네요. 예. 네, 코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한 끗 차이로 이제 했고 잘 팔릴 것 같다고 예상은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큼 만들 수 있을지. 사실 테슬라 프레몬트 공장이 있는 곳이 작업장 폐쇄를 들어갔는데 네. 하루 동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시설이라서 공장 가동을 허용했다가 뭐 반나절인가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아니 필수는 아니다. 여기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산이 좀 아마 안 될 텐데 하여튼 잘 생산되면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전기차는 지금 빨리 나와서 빨리 그 내연기관차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어서 지금 뭐 조용히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전 세계 공급망이 다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 나라의 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도 말이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사실 미국제가 최고다는데 다 우리나라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다 전 세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때문에 전기차에도 영향 많이 미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전기차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죠. 사실은 그 전기 자전거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버스가 뭐 친환경적인 면이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타다 보니까 감염 위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 자전거나 전기 그 스쿠터로 킥보드라고 하나요? 네, 그걸로 다니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뭐 이제 그런 화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뉴욕시에서 원래 전기 자전거를 금지했었어요. 네. 왜 이게 뭐 금지한 이유가 막 그런 건가? 이 오토바이랑 경계가 애매해서 좀 위험하다 이거죠. 자전거 도로를 이제 전기 자전거가 가면은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도로로 달리는 게 맞고 이런 전기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도 면허가 있어야 또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식당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먹고 살 수가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에 몰리는 거죠. 식당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손님은 안 올 거고.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전기 자전거를 할 수 있게 뉴욕시에서 일시적으로 풀어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가 이제 요번 계기로 그런 법이 좀 정비가 돼가지고 이런 좀 친환경 수송 수단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은 너무 소식 많나? 자. 아니요, 소식 재밌는 게 재밌어요. 많아요. 네. 폭스바겐에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짜리 ID3라는 전기차를 열심히 찍어내고 있어요. 네. 벌써 생산이 들어갔나요? 생산 많이 됐고, 근데 지금 한 대도 판매는 안 됐어요. 거기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름에 3만 대를 풀겠다고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사진 같은 거 올라와 있어요. 그냥 막 쭉 서서 있어요. 그냥 그 평택항에 예전에 그 독일차 막 아우디 이렇게 물렸던 것처럼.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나올 건데 4천만 원도 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ID1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네, 더 소형이고 더 싸게 해가지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기본 모델이 한 2,700만 원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보조금 붙으면 진짜 싸지겠네요.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붙으면은 이론적으로는 한 1,400만 원에도 구매가 가능한데 올해 보조금 받으면 근데 차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 2년 후에 차가 나와서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뭐 괜찮은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라서 테슬라는 뭐 고가 모델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예, ID3도 많이 싸졌지만 ID1이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자동차 업체가 경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많이 안 남죠. 유럽은 근데 조금 이제 경차가 수요가 많죠.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메이커 맞아.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모닝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뭐 그러잖아요. 네. 스파크 이런 것도 한 1,000만 원대니까. 근데 그거 사실 많이 찾잖아요. 인기 있어가지고 바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모닝 스파크 이런 거는 또 중고 가격도 잘 나오고. 근데 요즘은 수요가 많이 줄긴 줄었을 진짜요? 거야 아마. 예. 또 ID1 이런 게 또 나오면 또 경차 시장에서 또 전기차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요. 예, 유럽은 확실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유럽에서 이런 게 좀 나와주면은 사실 이산화탄소 감축은 뭐 유럽에서 주나 한국에서 주나 영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를 빨리 만들어서 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무튼 지금 뭐 공장 문 이러고 있어가지고 예. 현대차 뭐 i10 뭐 이런 거 외국에서 잘 나가지 않나? 그 인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인도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죠. 그런 거는 이제 뭐 ID1 이런 거 나오면은 재미 못 보겠네요. 경쟁을 해야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i10 2를 만들던 뭐. 예. 네. 근데 그대로 갔다가는 이제 밀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자동차는 아닌데 이 굴삭기. 네. 네. 예. 케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기 굴삭기를 출시하는데 배터리 팩은 이제 90kWh 거의 뭐 테슬라 그 모델 S나 X에 들어가는 급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서글픈 게 있었어요. 8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하루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저는 8시간 일하고 끝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예. 아, 우리나라를 가져오면은 예. 한 15시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예, 가능하고 유지비가 한 90% 줄었는데요. 아 이걸 하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굴삭기 이런 거 기사님들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상당히 이게 눈길 가겠네요. 그럴 수 기름값이.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디젤 엔진을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움직일 네. 때만 전기 쓰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기가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사 현장이 되게 분진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미세먼지나 소미세먼지 발생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굴삭기나 뭐 대형 트럭이 네. 규제가 좀 약해요. 음. 왜냐면은 이거는 뭐 공사할 때 쓰는 기계인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뭐 유로 5, 6 하기가 좀 그렇다 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수에 비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기 굴삭기가 들어오면 소음도 줄어들고 대기온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기술 같은 게 중장비로 건너가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장비 많이 만드는데 굴삭기다 뭐 이런 거 소형 건설 장비는 2020년부터 전동화 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곧 굴삭기인데 너무 조용하고 깨끗한 것들이 길거리에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볼보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승용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뭐 전환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선언? 그 폴스타라는 브랜드 새로 만들었죠, 볼보가. 예. 그래서 뭐 아니 전체 뭐 내연기관 생산 중단한다거나 뭐 그런 발표 없었나요? 뭐 나름대로 있었는데 뭐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아니었고 2025년까지 뭐 전동화를 다 한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내연기관 열심히 파는 것 같아가지고 볼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안 팔리면 어디다 팔지 찾다가 네. 한국에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내연기관 규제하니까 이제 벌금이 우리나라 같이 너무 이제 세니까. 규제 잘 안 하는데 갖고 와서. 네, 그리고 슬픈 거는 반대로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유럽에서 규제 때문에 벌금 줄이려고 열심히 가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에서 좋은 것들이 유럽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승용차에서 이제 특수 장비 이런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는 게 보이네요, 그죠? 되게 신기하네요. 굴삭기 얘기는. 네, 오늘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구 다 조용하죠? 어떻습니까? 그럴 날이 없어요. 오늘 아이템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제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 때 윤탁쌤이 이 아이템의 성대모사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들어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추측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별로 듣지도 않아. 뭐 이런 건데 아니었나? 지석쌤 지금 리얼로 깜짝 놀라셨거든요. 아니 뭐 이게 제가 잘 성대모사 못하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불쾌한 소리죠. 그러니까 이 동물이 굉장히 불쾌한 소리를 내는데 무슨 동물인 거죠? 제가 성대모사한 게? 제가 웃겨가지고 말을 네. 못하겠는데 이 동물은 고라니입니다. 그렇죠. 고라니 네. 이제
저 나중에 저기 편집해서 한번 비교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찾아보지 마시고 고라니 성대모사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고라니의 소리가 이랬구나. 그 고라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흔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는 멸종 무슨 위기 그런 동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라고 해가지고 해로운 동물 취급받잖아요. 저도 한 몇 개월 정도 전에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국도를 이제 지나다가 네. 진짜 아주 살짝 치고 왔어요. 진짜 그 정도로 흔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고라니 때문에 그 로드킬도 많이 발생하고 네.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거든요. 고라니가 뭐 성대모사 말고 또 일 저질렀나요? 아, 네. 고라니랑 관련된 또 기후위기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겨울이 역대 가장 따뜻했던 겨울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런 그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네. 근데 러시아도 그 전에 이른 개화가 되게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 역시 이번 겨울이 가장 따뜻했던 겨울로 기록될 예정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랑 러시아 뭐 지구 온난화가 있고 기후 위기가 있으니까 모든 나라의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겠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라니 그리고 직박구리 아까 윤탁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이 생물 종들이에요. 네. 많이 보셨나요, 지석쌤은? 고라니는 본 적인데 직박구리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직박구리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봐도 모를 것 같아. 새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네, 직박구리는 얘기를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새여서.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생물이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원래 러시아에 남쪽이라 좀 따뜻하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연해주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 고라니랑 직박구리가 계속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근데 특히 러시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직박구리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지난 13일에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최근에 직박구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해주 국립공원 중에서 표범의 땅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네. 그 구역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립공원이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이 직박구리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 조류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직박구리는 종속과목 강문계 아시죠, 윤탁쌤? 종속과목 강문계 네. 꼭 외워야죠. 생물에서 제일 거기서 중요해요. 참새목이래요. 그러니까 참새랑 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친구인 거죠. 네. 근데 이 직박구리가 지난 60년 동안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된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남쪽은 되게 따뜻하고 북쪽은 되게 추워서 남쪽에서 주로 서식하는 친구들이 북쪽까지 올라온 게 무엇을 뜻하겠느냐. 고라니랑 직박구리가 하여튼 러시아 진출한 거네요. 네, 그쵸. K 애니멀. 네. 근데 이제 아, K-팝을 넘어선 K 이제 애니멀. 러시아에서도 이제 고라니 성대모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그 새벽이나 이럴 때 고라니 울음소리가 약간 좀 되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럭키 그 행운을 불러올 것 같은 그런 소리는 아닌데. 아, 저는 오늘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억에 남는 게 윤탁쌤의 성대모사밖에 없을 그리고 것 이제 같아서. 그 뱀파이어 모양의 그 이빨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사람들이 또 못생긴 동물을 또 박해하고 막 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고라니의 이빨 생김새는 사실 몰랐는데. 아 진짜요? 우리 애도 하는데. 아 근데 요즘 바이러스하고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의 관계가 뭐냐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글이나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너무 막 다 연결시키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결이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재천이라고 그 네네. 최재천 교수님. 심리학자분의 네.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거기였나 뉴욕타임즈 기사였나 아무튼 그 닫고 이제 더워지니까 그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네. 네.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만나던 동물들끼리 서로 또 만나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기생충이 옮거나 바이러스가 옮거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노출이 되던 애들은 괜찮은데 안 되던 애가 이제 노출되면은 여기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막 네. 죽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동물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처럼 이런 바이러스 창궐이 있고 피해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박구리하고 그런 K 애니멀들이 네. 이제 K 바이러스까지 가져가서 이제 연해주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쵸. 네. 내려오진 않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온난화가 되고 있어서 적당한 온도 차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장기적으로 그거거든요. 보면. 끝까지 올라가면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땅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거기에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바이러스 옮기고 뭐 세균 옮기고 뭐 자기들끼리도 세력 다툼 막 더 심해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K 애니멀의 러시아 진출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사실 기후 난민 같은 거죠. 이 친구들도. 동물들도 이제 난민처럼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네, 씁쓸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있던 데서도 살기가 편한데 확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살기가 힘들어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K 애니멀의 러시아 진출이 K 바이러스도 가져갔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잘 지내던 애들이 러시아도 간 게 아니라 한국이 힘드니까 그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안타까운 면이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좀 그런 게 아까 나연 쌤이 티는 안 냈지만 고라니가 간 국립공원 이름이 얼마나 살벌해요. 표범의 땅. 그거는 거의 고라니가 가가지고 그리고는 아마 없을 거이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뭐지 그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들깨 그 리카온인가 야생 들깨 그게 옛날에는 250마리씩 막 떼를 지어서 다녔다고 옛날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소설인가 그 보면 나오는데 지금 막 20마리 이렇게 겨우겨우 멸종위기 기종인데 그게 이제 그 서식지가 좀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이 접점이 늘어나면서 광견병을 얘네가 다 옮는 거예요. 사람 개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로 이렇게 이종끼리 만나게 되면은 분명 병도 늘어날 수 있고 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게 겨울도 되게 따뜻한 겨울이지만 이번 봄도 이제 기상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봄 역시도 되게 따뜻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절별로 좀 활동을 하는 시기가 다른 동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봄도 또 따뜻해지면 그 동물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진 못하더라도 좀 차차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씁쓸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다른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2020 원더키디 오늘 마지막 날이죠. 와, 진짜 드디어. 대장정이었는데 네. 진짜 정말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내는 그런 공약이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후보들이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개인사들만 생각이 저도. 나요. 네. 저희 팟캐스트 19회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와. 저희가 오늘이 20회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마무리되고 그때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 상원의원 당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25명 정도 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다? 뭐 온갖 가십들은 생각이 나요. 저도 그래서 자꾸 파일 던졌던 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억 남는 게 가십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 잡는 아들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 얘기 있잖아요. 헌터 바이든. 형 죽고 좀 삐뚤어지고 해가지고 형수님과 이제 금지된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때 기억도 안 나. 네, 그랬고 공약을 이제 좀 치밀하게 잘 준비한 사람 같은 경우는 피트 샌더스. 부티지지. 아. 피트 부티지지가 이 나이에 비해서 이게 그런 걸 잘 준비해서 놀랬고 그리고 맞아요. 공약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샌더스. 네, 버니 샌더스 샌더스가 공약이 확실히 인상이 깊었고요. 지석쌤이 막 네. 이제 화석연료도 그 쪽이랑 거의 싸우겠다는 공약을 네. 가지고 나와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네. 근데 싸워야 돼요. 근데 공약을 정말 재밌게 잘 쓴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확실히 잘 쓴 거예요. 선동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나연 쌤이 말하셨지만 또 가십도 클로브셔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죠? 네. 토마토 케첩도 채소다라고 하고 아, 맞다. 인턴들한테 열받으면 파일 던지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20회의 대장정을 마치고 제가 위키피디아를 좀 찾아봤더니 유력 대선 주자들의 그 환경 공약만 표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것도 내 좀 본 게 글로벌 그린 뉴딜을 좋아하는 사람 예스는 파란색 싫은 사람은 빨간색 뭐 부분 찬성 노란색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서 좀 많이 부러웠다. 지금 대선이 우리도 한 2년 남았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좀 대선 후보들의 환경 공약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그린 뉴딜에 대한 생각, 뭐 찬성, 화석연료에 대한 생각, 찬성, 반대 뭐 이런 게 좀 우리나라도 촘촘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기 탈락했던 분 2명 정도 소개를 하고 2020 원더키디를 오늘 드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경선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 저희 방송 속에서 영생하고 불멸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많이 이제 살아남을 수 이 있겠고요. 영생 드립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좀 웨인 메삼이라는 후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웨인 메삼이라고 이제 약간 만 45세인데 이분이 좀 이색 후보라서 좀 들고 왔거든요. 너무 이제 엘리트들로 점철된 이 미국 대선 후보 중에 이분은 약간 미식축구 선수 출신. 네. 미식축구 참 미국에서만 좋아하는 스포츠인가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만 하죠. 아메리칸 네. 풋볼이라고 그냥 네, 딴 데는 미국식-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요. 미국식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럭비는 또 다른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 45세인데 플로리다 주립대가 미식축구가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 93년인가 그때 내셔널 챔피언십 대학별 대항전에서 우승했던 우승 멤버래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와이드 리시버라고 혹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에서 뒤에서 쿼터백이 막 던져주면은 그거를 설명할 거 너무 많아. 이거. 와이드 리시버가 잡고 터치다운 해주는 선수 맞죠? 몰라요. 나. 지석쌤도 그러니까 미국 결국엔 유학 골을 생활에 넣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음. 공을 미식축구에서는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리시버만 받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옛날에 하인즈 워드라고 네. 우리나라의 한국계 이 아, 미국 아. 선수가 되게 어. 유명해가지고 진짜. 떴었잖아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황 궁금하네요. 그때 이제 우승 멤버일 때 와이드 리시버를 했다가 이제 NFL 드래프트라고 이제 그 우수 대학 선수를 뽑는 그 프로리그에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선택 못 돼갖고 자유계약 선수 하다가 방출. 그러니까 이제 우승은 했지만 그 프로로 가지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건축업을 뛰어드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린 빌딩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뭐 녹색 빌딩 협회 이런 거를 이제 네, 들어가요. 여러 나라에 다 있어요. 네, 하나씩. 그래서 네. 저탄소 건축을 인증해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등급 중 하나인 뭐 리드 플래티넘 이런 저탄소 인증 초등 학교였나? 하여튼 학교를 처음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선거 캠페인에 좀 홍보를 해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죠. 본인이 이제 자메이카 이민자인데 아버지는 그 플로리다 남부에서 사탕수수 채취하는 일을 했대요. 사실 이게 좀 어두운 일이잖아요. 이게 사탕수수 이렇게 하는 게 엄청 그 땡볕에서 옛날에 그 노예들이 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노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플랜테이션 힘든 농업 일이죠. 있잖아요. 플랜테이션 뱀에 많이 물리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낭만적 영화에 나올 때 있지만 이게 네. 처음에 네. 뱀도 쫓을 겸 자풀도 없앨 겸 불을 질러버리고 그다음에 아. 들어가서 그렇게 자르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식민 시대 때 막 하와이 첫 이민자분들 이런 거 하시고 아, 엄청 무슨- 고생하셨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선거 험한 일이야, 영상에서 힘든 일이야. 집을 보여주는데 나 미국 집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 하여튼 그런 데서 이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다가 플로리다에서 이제 미라마르라는 도시에서 시장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관련해서는 공약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하물며 그 공약이나 이런 선거 페이지를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냥 내가 등록을 할까 내 돈으로 도메인. 그럼 얘가 대선 또 뭐 하려고? 나오면은 또 나올 때 팔려고. 그때 나한테 연락 올 거냐. 그럼 내가 좀 미 대선 캠프에서 좀 활동해 볼까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공약은 별거 없고 뭐 기후 변화랑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정도 되면은 약간 상원의원 하원의원보다는 좀 생각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대선 후보를 여러 번 보니까 레질리언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수나 이런 걸 때 지자체가 얼마나 보건력. 네, 네. 그렇죠. 그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화석연료 관련된 산업을 뭐 없애겠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은 발전하겠다. 뭐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집에 잘 가시고요. 다음 대선 때 나오면 그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심층적으로 좋은 정책 공약이 많이 그때까지 우리 진짜 하고 뭐가 있을까? 없네요. 네. 네. 몇 년이나 하려는 거야 도대체? 괜찮은 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이 인상은 좋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분 한 분, 이제 2020 원더키드의 데미를 장식할 분. 이분 재밌는 게 많아서 이분 좀 갖고 왔어요. 베토 오로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47세인데 이제 제2의 오바마라고 이제 좀 불리던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하원 의원인데 텍사스주. 그러니까 텍사스주가 공화당의 텃밭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 이제 트럼프가 장벽 열심히 친다고 하고 제가 만났던 텍사스 사람이 2명 정도 있었는데 제 인생에 근데 그 둘 다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제 멕시코 이민자들 신발을 아침마다 정원에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그 텍사스 자기 집 정원에 멕시코 이민자들이 이 임시적으로 신고 왔던 신발을 항상 매일 아침마다 찾을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굉장히 막 공화당 텃밭이고 약간 보수적이고 그런 데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 테드 크루즈라고 야 진짜 유명한 유명하죠. 꼴통이죠. 아주 유명한 공화당에서 떠오르는 샛별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경선에서 2등까지 갔었고 아주 극우의 상징, 젊은 극우의 상징 이 의원을 대상으로 텍사스에서 상원의원을 아주 아쉽게 아쉬운 석패로 져가지고 이 베토 오로크가 떴어요. 테드 크루즈만 정말 얘기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게 테드 크루즈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경선할 때
상대방의 와이프의 뭐 누드 사진을 서로 유출하고 진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말도 못하게 지저분한 애들인데 또 테드 크루즈가 기후변화 당연히 부정하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애 중 하나예요. 근데 나사는 또 엄청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상한 애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텍사스에서 성공적인 정치 캠페인 펼쳤어요. 그래서 이 베토 오로크가 다닐 때마다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소셜에다가 막 홍보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테드 크루즈가 50.9%의 득표, 그 다음에 베토 오로크가 48.3%로 거의 1점 몇 퍼센트 차이죠? 1.6%. 그 정도로 이제 석패를 해가지고 이 베토 오로크가 약간 정치 신성으로 뜹니다. 보수한테도 먹히는 뭐 네. 민주당 후보 이런 거죠. 그렇죠. 뭐 텍사스에서 뭐 이제 몇십 년 만에 첫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나?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대선에 나왔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 계획이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린 뉴딜을가는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야심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10년간 5조 달러를 투입하겠다. 5조 달러면 5천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죠. 그래서 청정에너지 전환하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취약계층의 이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을 더 늘리겠다. 근데 뭐 좀 그렇죠. 지석쌤 뭐 이렇게 엄청 뭐 미국 역사상 가장 그런 공약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냥 네. 큰 틀에서 큰 방향에서 큰 숫자 빵빵 때렸네요, 그냥. 네. 근데 2050년까지 넷제로가 이게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는 기후변화 피해를 아주 최소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5조 달러 이런 건 뭐 다 좋은데 약간 뭐랄까 더 빨리 하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거죠. 2050년 넷제로는 좀 약한 거예요, 사실. 그 2050년 넷제로 하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공약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만 2050년까지 넷제로는 무슨 소용이 있냐. 더 빨리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30년까지 미국이 넷제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뭐 토론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분이 좀 인상적인 거는 뭐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 인프라 하는데 뭐 3조 5천억 달러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대출도 뭐 주겠다. 그리고 재원은 화석연료 보조금 그 주던 거 다 갖고 오고 화석연료한테 주는 보조금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 면제해주고 이런 게 막 어마무시합니다. IMF가 예전에 통계해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보조금 먹는 하마 이런 얘기 듣는데 그게 뭐 재생에너지한테 2달러 갈 때 화석연료 쪽이 뭐 5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엄청나게 아니, 세제 혜택 많습니다. 그 뭐야 석유나 이런 거 캐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보조금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자원을 뭐 비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막 세금 감면 80%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국가 안보 뭐 이런 거로. 네, 그래서 그 왜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 사람이 그 맞아. 네. 그 강의 나와가지고 나는 돈 있으면은 원유 사놔. 원유 사놓으면은 100% 세금 면제거든. 뭐 이렇게 난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른 건 다 이것저것 세금 내는데 석유 이쪽은 전략물자 뭐 쓰는데 쓰는 거니까 세금 100% 면제 막 이런 식으로 80% 면제 이렇게 해줘버려요. 엄청난 보조금이죠. 그것도.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3조 5천억 달러라고 하면 3,500조 원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재원 마련이 되나 봐요, 미국은. 그러니까 화석연료 주는 보조금 줄이고 소득 많은 사람한테 세금 더 거두면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아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 그런 거 할 돈 어딨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 이게 미국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뭐 그다음 미국은 뭐 급하면 달러 찍으면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공약을 내놨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중요시 얘기하는 건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2050년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순배출량 기준을 딱 정하고 그게 더 급하다. 그래서 이것도 기후변화 하시는 분들이 야 무슨 소리냐, 탄소세랑 배출 거래도 엄청 중요하다 이러면서 또 디베이트가 또 발생을 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지석쌤은 다 중요하다 보시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순배출량을 정한다. 이제 탄소 배출량.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넣어서 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탄소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인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쵸. 뭐 피해 가는 거죠. 텍사스 쪽 출신의 느낌이 좀 나는 거죠, 이런 데서. 텍사스 네. 석유 막 해가지고 막 팔고 네. 있는데 탄소세 매길게요 그러면 이제 그쪽 기반부터 무너지는 거니까 피해 가는 거죠, 그런 거를.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슈퍼팩 모금을 안 받아가지고 화제가 됐거든요. 슈퍼팩 무지막지한 그 정치 자금이잖아요. 기업이 후원하는. 이거 안 받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엘리자베스 워렌 있잖아요. 기업 워렌 저승사자. 받았어요?
워렌이 막판에 받았어요. 고민하다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샌더스도 받긴 받았어요. 뭐지? 그 미국 간호사 노조. 그거 받게 해가지고 그만큼 이게 받기 어려운 건데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좀 떴는데 그 하원의원 시절에 그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가 자기랑 자기 부인 회사에 간 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타격 좀 먹은 다음에 작년 11월에 경선 하차를 했었던. 네. 11만 달러면은 한 1억 3천이니까 네. 대선 후보 선거 자금 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네. 뭐 안 받는다고 했다가 받은 게 나왔으니까 뭐 네, 정치적으로 좀 타격이 그랬던 것 컸겠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회 동안 장장 거의 5개월, 거의 반년 동안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본 결과 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세다. 네. 이 그린 뉴딜이나 이런 정책을 안 내놓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보수나 진보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네. 기후 변화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공약을 뭐 미흡하더라도 모두 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보수는 이제 트럼프로 대표되는 이제 아, 네. 미국 보수가 좀 특이해요. 음. 영국은 이렇진 않거든요. 영국이나 유럽은. 근데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면인데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좁혀졌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네. 네. 바이든이냐 아니면 샌더스냐 그쵸. 였는데 지금 정리된 게 뭐냐면 샌더스는 진짜 세게 한번 음. 기후변화 막아보겠다. 막 안 하던 거 하던 거 막 다 쏟아붓겠다 이런 식이고 바이든은 그냥 기존까지 해오던 틀에서 좀 세게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 나온 거예요. 이제 샌더스는 진짜 막 완전 세게 가보겠다. 바이든은 아니 뭐 노력을 꽤 해보겠다. 중도죠, 중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그런 부정. 거 없어. 뭐 네. 그래서 이셋 중에 누가 미국 그 대통령이 되느냐가. 근데 정리는 딱 중도, 진보, 부정론자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어떤 결과 나올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죠? 저희도 한국에서 이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린피스에서 제안한 정책, 우리 여기 나오시기도 했던 정 선생님, 네, 정상훈 캠페이너. 네, 선생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지석 쌤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TV에 나가서 이제 뭐 김성환 의원이랑 뭐 이소영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공약을 더 밀었었죠. 네, 우리 다 같이 뭐 일했잖아요. 그 네. 팀에서. 네, 네, 뭐 그래서 저희 지분이 조금씩 다 있죠. 그래서 그 아시아 최초로 네, 그런 아시아 집권 여당 집권 중에 여당이 최초로 네. 네, 처음으로 2050년 넷제로 네, 네, 탄소 그다음 제로. 탄소 제로 석탄 금융도 폐지한다는 네, 것이 석탄 금융도 들어가 이야기를 있고. 했고 네. 탄소세 이야기도 들어 탄소세도, 있었고. 논의한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워딩에 다 여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로드맵을 뭐 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전혀 그런 발언이 없다가 이번에 발언이 나왔으니까 좀 논의가 좀 시작된 그런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뭐 로드맵이나 타임라인 같이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빨리 발표를 하는 것도 저희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지켜봐야 될 계속 요구를 그런 해야죠. 역할이죠. 네. 네, 그리고 그린피스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랑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도 한국 대선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는 그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0 원더키디 아쉽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마 미국 대선 때나 그때 한번 잠깐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저 2022년에 한국 대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그렇죠. 이제 또 선거법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선거법이 한국 선거법은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국 사무소 시킬까? 네 제가 한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몸살이라고 합니다. 네. 몸살이는 그래서 다음 코너를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역사 콘텐츠가 좀 유행이잖아요. 뭐 설민석 선생님 다 강연 엄청 유명하고. 네, 제가 고등학교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님 이런 사람 기억 못하고 인터넷 강의 선생님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린피스라는 NGO가 요즘 좀 어떻게 생겼나 요즘 또 제가 이태원 클라스라 같은 드라마를 또 보면서 이런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좀 해외에서 가끔 출장 가서 그린피스 사람들 만나면 다 얘기가 달라요. 다 정사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린피스의 또 후원 덕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린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어떻게 그린피스가 생겨났는지 그린피스를 만들게 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네, 전 알고 있죠. 핵무기 반대하러 네, 암치트카 섬으로 이제 보트를 타고 핵무기 실험을 이제 막으러 가면서 둘 다 이제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둘 다 이제 그린피스를 만들게 되는 아주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분의 충성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퀴즈로 거짓말 한번 하시는 거 퀴즈 아니죠?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코너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명도 한번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뭐 제가 이태원 클라스 비슷하게 그린피스 클라스 뭐 아니 그린피스를 만든 100명의 위인들 뭐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땅. 100명이 나올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해서 막 그래서 좀 지금 PD님이 머리를 좀 잡고 계신데 네. 그런 댓글 2020 원더키드 같은 그런 제목 좀 많이 공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지금 코로나19로 진짜 정말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가운데 오늘 코너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김난 선생님? 저는 고라니 성대모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이제 2020 원더키디를 넘어설 뭐 그린피스 클래스가 네, 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퀴즈 형식으로 가신다면 상품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이제 그 조직 충성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그 아니, 어떻게 근데 진짜 진짜 네. 둘 중에 답이 없었다고요? 요즘 그 사실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한 건데. 비영리 스타트업 이런 것도 되게 인기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옛날에 그 그린피스 배를 탔는데 제가 좀 활자 중독 같은 게 있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멀미가 심한 상태에서 책을 꺼내 읽었어요. 이게 이제 그린피스 창립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은 되게 노골적인 묘사가 많거든요. 누가 왜 싸웠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이 이제 창립자들이 또 싸워요 또 이렇게. 요번 책은 좀 나이 들어서 쓰신 건지 좀 약간 캄다운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재밌게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석 쌤은 어떠셨어요? 저야 뭐 하도 밖에가 어수선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전기차 얘기하고 이런 게 맞나 생각도 들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엔 또 엄청난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묘한 기분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2020 원더키드의 고별 방송이라 좀 약간 눈물이라도 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제가 눈물이 난다면은 네네. 눈물의 의미는 좀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논란이 많았던 코너인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훨씬 더 재밌는 코너로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에 등불님이 부르신 등불 노래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